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금 너무 많이 먹으면 면역체에 해롭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금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정도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소금을 과잉 섭취했을 때 면역체에 해롭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소금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소금으로 품삯을 주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금전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희귀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죠. 영어에 He is worth his salt.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밥값을 한다. 품삯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표현을 썼을 때 지금도 He is worth his salt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자기 밥값을 해. 이런 그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했던 그 소금이 지금은 염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싸구려 그리고 좀 천하게 여겨지는데 여전히 우리 몸속에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잉 섭취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독일에서 연구된 전향적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이유는 연구 발표됐다 하면은 다 그것이 믿을만한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전향적 연구를 소개를 드리는데요. 전향적 연구가 다른 연구보다 훨씬 더 무게 있고 비중이 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 연구가 있고 후향적 연구가 있고 단면적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향적 연구가 가장 심도 있고 무게 있는 연구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강사나 누가 발표했을 때 또 이야기했을 때 연구에 따르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연구였나? 전향적 연구였습니까? 단면적 연구였습니까? 후향적 연구였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알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좀 믿을만 합니다. 모든 연구를 전향적 연구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향적 연구는 어떠한 연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금에 관련된 지금 연구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소금을 적은 양을 섭취하는 사람과 소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을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전향적. 지금 이제 섭취하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그 섭취한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떠한 면역 반응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후향적 연구는 지금 그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면역체 검사를 합니다. 면역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소금을 얼만큼 먹었는지 기억을 되살려서 추적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억력에 따라서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소금을 얼만큼 먹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나는 소금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정확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 양에 대한 그 연구를 했을 때는 그 후향적 연구나 과거를 돌이켜보는 연구나 또 단면적 연구나 이러한 연구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음식을 먹는 거에 관련된 무엇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그 연구는 전향적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연구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연구로 들어가서 소금 섭취와 면역 반응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연구 대상에게 소금 12g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12g을 섭취하게 했더니 면역체 중에서 그 단핵구라는 그 면역체가 있습니다. 그 백혈구 중에서 그 이물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또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단핵구의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 단핵구의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감소됐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 단백질 생산이 증가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대표적인 염증 단백질이 무엇이냐면 IL-6, 인터루킨 6라는 그 염증 단백질이 과잉 생산이 되는데 이 인터루킨 6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염증 단백질입니다. 이 IL-6가 증가하면은 다양한 그 관절에 그 염증이 생겨서
관절통이나 또 근육통이 생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혈관 속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일으킬 수 있냐면 혈전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인터루킨 6라는 그 면역 물질을 혈액에서 추출해서 검사를 하면, 그러면 이 단백질이 간접적으로 우리 몸속에 염증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단백질입니다. 제가 간접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혈액에서 직접 뽑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염증이 가장 많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돌아다니니까. 그렇지만 이 수치가 높으면은 관절에도 이 그 염증이 높을 수도 있고 폐에도 높을 수도 있고 뭐 심장이나 뇌에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균 수치가 높다는 것은 몸속에 평균 염증이 증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접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에, 몸속에 어느 장기에 염증이 많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데 인터루킨 6라는 단백질이 증가했다. 그러면 호흡기에 염증이 많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터루킨 6라는 그 염증 단백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 생산이 언제 증가한다고요? 소금을 과잉 섭취했을 때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사람이 반드시 이 인터루킨 6가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인터루킨 6가 증가했다고 해서 당장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거나 암에 걸려 있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뇌졸중이 걸렸던 분들이 짜게 드셨을 경우에는 인터루킨 6라는 면역 단백질이 과잉 생산이 되면서 만성 질환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걸려 있는 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량을 줄여봤습니다. 같은 독일의 연구 과학자들이 소금 섭취량을 줄여봤더니 염증 단백질이 30% 정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량을 50% 줄이면 염증 단백질이 30%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량을 훨씬 더 많이 줄여야지 30% 이상 감소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지나치게 과잉 섭취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12g을 기준을 선택을 했냐면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짜게 먹는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g 그러면은 도대체 음식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무엇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될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소금하고 나트륨하고 이제 좀 구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염분 하면은 이제 나트륨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 과학적으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바로 염화 나트륨에서 이 나트륨 그 함량이 바로 짠맛을 주게 하고, 그 짠맛을 그 몸속에서 일으키는 것이 인터루킨 6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금 10g 정도를 섭취했을 때 나트륨 함량은 거의 4g 정도 됩니다. 한 40%가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인 그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보니까 4,878mg, 그래서 4.8mg 정도, 반올림하면 4.9g의 그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그럼 4.9g의 나트륨은 WHO 세계국제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2g의 2.4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2g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2g 정도의 2.4배 정도가 되는 2배 반 정도가 되는 나트륨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배 정도를 계산을 하면 소금으로 따졌을 때는 약 12g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독일에서 연구한 그 소금량과 거의 똑같이 일치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굉장히 짜게 먹는 습관이 있어서 몸속에 염증 단백질이 증가한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셈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염증 단백질이 과잉 생산이 됐을 때 폐질환, 심장질환, 혈관응고, 뇌혈관응고를 통해서 호흡장애나 혈전이나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소금이 인터루킨 6라는 염증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장애나 혈전이나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나 뇌졸중 환자나 당뇨병 환자나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에게는 짜게 먹는 것이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 염분 섭취와 지금 현재 상황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소금량 혹은 나트륨 함유량을 살펴봤는데요. 국제보건기구에서 그 추천한 하루 그 나트륨량이 2000mg 혹은 2g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금량으로 보면은 5g의 소금량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40%가 나트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나트륨 2000mg 이상이 되는 그 음식을 살펴봤더니 대표적으로 짬뽕, 그 다음에 우동, 열무냉면, 쇠고기 육개장, 알탕, 물냉면, 동태찌개, 짜장면, 해물칼국수, 된장찌개, 김치찌개. 여러분 이 음식들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돋는 음식인가요? 그런데 짬뽕을 보니까 2000mg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4000mg이에요.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계국제보건기구에서 추천한 양의 2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짬뽕 한 그릇이 바로 그 독일에서 발표한 그 연구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 소금 양입니다. 나트륨 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짬뽕 한 그릇 먹으면서 그 한 그릇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이 회식할 때마다 외식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면역체는 과잉 기능을 하게 되고 적당한 기능을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암이나 이러한 그 심장병 만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데 과잉 생산이 되니까 모든 만성질환 더하기 이제 최근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반대로 나트륨 함유량이 1000mg 미만 되는 음식을 보면 회덮밥, 곰탕, 떡, 만두, 김밥, 튀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차원에서 소금 차원에서 보면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칼로리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외식을 한다면 여기에서 만두나 김밥 정도 이렇게 드시면 그리고 떡을 드신다고 해도 조금 소량을 드시면 여러분들의 칼로리 섭취에 또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수치를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 함유량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은 있습니다입니다. 어떠한 음식이 소금량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도 마음껏 드실 수 있을까요? 바로 무지갯빛 식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치와 같은 녹색 채소나 녹황색 채소는 100g당 소금이 28mg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소 중에서 좀 염분이 많다고 하는 비트 같은 경우도 100g당 78mg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kg를 섭취한다 그래도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 추천한 양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1kg를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빛을 통해서 만들어진 채소와 과일, 소금의 양도 적당하게, 적절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소금을 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신 대로 소금을 한 5g 정도 여러분들이 추가하셔도 우리 몸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때 빛으로 만들어진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적절한 소금을 섭취하여서 건강을 지키면서 또 면역체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시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